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hin수연구의 스포츠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토트넘이 후반전에만 4실점하는 최악의 경기를 만들면서 또 2연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상위권 팀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손흥민도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한 채 2대4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책임론은 이후에 전하도록 하고 우선 이 경기에 대해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에 나선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절대 변하지 않는 3-4-3 전술로 나서면서 요리스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백스리를 구성했고 좌우 윙백 자리엔 페리시치와 에메르송 로얄이 출전했습니다. 중원은 벤탄쿠르가 맡고 최전방 3톱 자리에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모험을 걸면서 라인업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후에 바로 또 울버햄튼과의 리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워커, 칸셀로가 모두 빠진 4-4-2 포메이션으로 에데르손이 골문을 지키고 아케, 아칸지, 스톤스, 리코 루이스가 수비진을 형성했고 중원에는 잭 그릴리시, 귄도안, 로드리 그리고 마레즈가 출격하고 최전방에는 엘링 홀란과 훌리안 알베르즈였습니다. 경기는 전반 15분 정도까지는 대등하다가 위험지역에서 파울로 기회를 주기도 하고 기본적인 패스 미스도 나오면서 점점 토트넘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확실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페리시치와 동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이 한두 번씩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이런 빅매치에는 케인이 미드필더 역할을 제대로 해줬기 때문이죠. 손흥민은 35분에 벤 데이비스의 크로스에 박스 안에서 헤딩슛으로 유슈팅을 기록했고 과정 자체가 매우 매끄러웠습니다. 토트넘이 좀 하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분 후에 맨시티의 중거리 슛에 간담이 서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반전이 0대0으로 끝날 듯 보였는데 최강 맨시티를 상대로 그게 어디입니까? 토트넘의 도우미가 맨시티에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실수로 인한 실점을 많이 하면서 무너졌다 보니 이 경기 역시 실수 여부가 가장 중요했는데 대형 실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맨시티가 토트넘을 도왔는데 그게 누구냐? 에데르손 골키퍼였습니다. 토트넘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데르손 골키퍼가 박스 안에서 가까운 센터백에 패스를 했는데 사실 저 뒤에서 벤타쿠르가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거든요. 겁없이 패스를 하다가 잡아 먹혔고 이후에 볼이 클루셉스키에게 가면서 예리한 킥으로 선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정말 강하다는 거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지난 시즌 데뷔골이 맨시티였는데 이 중요한 경기에서도 팀을 도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골이 전반 44분이었거든요. 아직 전반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 2분 만에 에메르송이 제대로 사고를 쳐버립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손흥민의 패스로 공격의 기점이 되고 박스 안에서 케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슬라이딩으로 볼을 소유하고 각도도 없고 득점이 될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렸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있죠. 어쨌든 골키퍼든 누구든 쿠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에데르송 얼굴을 겨냥한 강력한 슈팅은 선방으로 튕겨져 나왔고 그걸 에메르송이 헤딩슛으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에메르송이 넣었다고요. 맨시티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7승 1무 1패였는데 홈에서 2실점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로 전반전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토트넘이 압승할 거라 생각한 분은 없겠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라는 상상을 한 제가 너무 싫습니다. 이 경기가 절대로 2대0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것만 확신했는데 토트넘은 최악이었습니다. 후반 시작하고 6분 만에 추격골을 허용하더니 정비할 틈도 없이 또 2분 만에 동점골을 넣어버렸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말도 안 나와요. 토트넘의 첫 번째 실점은 후반 2분 페리시치가 제대로 볼을 커버 못하면서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이 있었고 알바레즈에게 기회가 오면서 1실점, 두 번째는 홀란이 헤딩골을 넣으면서 다시 동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필 옵사이드 여부가 페리시치 몸에서 걸리면서 홀란의 완벽한 동점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또 2실점, 상대의 압박이 거셌다고 하지만 집중력을 잃으면서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20경기 안에 37점을 돌파할 상황이었습니다.
상위권 팀 중에 가장 많은 실점을 한 게 아닙니다. 20개 팀 중에 하위권 수준입니다. 실점을 많이 허용한 강팀? 네, 전 못 봤습니다. 그곳은 맨시티 스타디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부분 이 경기 끝이라고 봤습니다. 하필 스포티비에서 음향 문제가 생기면서 캐스터, 해설위원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맨시티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소리만 들리니까 더 짜증나더라고요. 네. 기어이 맨시티는 후반 18분 만에 역전골까지 넣게 됩니다. 이 골도 페리시치가 도운 거라고 봐야 하고 아예 요리스까지 함께 콤보였습니다. 진짜 골이 되기 너무 어려운 공간이었고 각도였는데 요리스는 그걸 못 막네요. 아니 답답한 이 정도 리그에서 뛰는 선수라면 100번에 한 번 실수 나야 실수라고 하든지 하지 10번 중에 두세 번 일어나면 실력이 없는 거죠. 토트넘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없는 선수들 투성인 것입니다. 실수는 맨시티 같은 팀에서 일어나야 실수라고 하죠. 몇 번씩 실수입니까? 후반 40분이 지나서 토트넘이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분위기마저 한 선수가 망쳐버립니다. 랑글레가 3선에서 트래핑 미스를 하면서 볼터치가 길어졌고 결국 마레즈에게 멀티골을 허용했습니다. 동점되길 바랬던 제가 또 원망스럽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후반에만 4실점 하면서 2대4로 이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대패였습니다. 손흥민도 별다른 활약이 없어서 아마 외신들 호평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 자체가 보고 싶지가 않네요. 네. 아무리 상대가 강한 팀이라고 해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2019-2020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 미넨에게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고도 6실점 대패당했던 거. 네.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포체티노 경질 당했죠. 네. 랩이 참을성 없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네. 토트넘 팬들도 그런 반응들이 실제 많습니다. 스퍼스다운 경기였다. 난 이제 포기다. 앙글레는 오늘 토트넘의 재앙이야. 충격적이지 않았어. 당신이 왜 이 경기에 실망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받아들여. 토트넘은 수비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구멍이 많네. 이런 경기를 만든 건 콘테잖아. 콘테는 괴로움도 없어. 왜 우리는 좋은 선수를 가질 수 없지? 콘테는 이것도 과정이라고 하겠지. 꺼져버려. 페리시 3실점, 랑글레 1실점 둘 다 대단하다. 페리시는 오늘 최악이다. 경기장 곳곳에서 태클을 놓치고 필드 중앙에서 원터치 노루 패스를 계속 시도했고 상당한 득점 기회를 놓쳤어. 그중 제일 최악은 뭔 줄 알아? 골을 무지하게 먹혔다는 거. 페리시는 재앙이다. 그는 윙백이 아니다. 축구에서 실수할 수 있지. 근데 4실점은 심한 거 아니야? 우리는 평범한 축구 클럽이 아니야. 심각한 축구 클럽이지. 그냥 평범한 나를 골키퍼로 써라. 요리스보다 잘할 거다. 탑4 요리스로는 불가능하다. 매주 실수를 저지르니 내 골 모두 거지 같은 수비가 만든 게 조금 웃기긴 하더라. 미래 예언하나 할까? 케인, 손흥민 다 떠난다. 물론 콘테도. 그런데 요리스는 방출당한다. 요리스는 아무도 안 사. 수비수와 골키퍼를 향상할 감독은 지구상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콘테가 무능한 건가? 토트넘이 너무 싫어졌다. 분위기 전환은 콘테의 경질밖에 없어. 등등 완전 분노하는 반응만 100%입니다. 이 분위기 어떡하지? 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리였습니다. 제가 다 죄송하네요.